근데 여기서 이게 비만이랑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사실 비만인 분들은 다른 질병을 가지고 계실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질환이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약으로 조절 가능한 정도의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런 질환은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신데 심장 부정맥이 좀 심하시던 건 가만히 누워있는 게 힘들어지시는 허리 질환이 심하신 분들이란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수면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셔서 그런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뭐 전신 마취나 그런 것을 하는 곳에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발병률이 높은 계절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럼 언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지도 적절한지도. 네, 일단은 계절을 설명드리면 우리 혈관은 날씨가 뜨거워지면 우리 몸에 체온을 시키려고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일부러 시키려고 넓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늘어나 버리면 그만큼 빈 공간이 더 생기면서 정맥류가 더 잘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만큼 겉으로 보이는 혈관도 더 잘 보이긴 해서 아무래도 날이 뜨거워지는 여름에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수술의 적절한 타이밍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수술을 권장하는 적응증은 튀어나오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서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튀어나와 버리신 분들은 진행할 확률이 거의 98%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네, 선생님 증상이 나타났는데 혹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맥류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무조건 수술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결국엔 보존적인 압박 스타킹이나 먹는 약으로 증상이 조절이 되면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아주 큰 일은 나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만약에 수술할 정도의 적응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가 된다면 일단은 증상 자체가 더 심해질 거고 더 심해지면서 징후 자체도 이제 겉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피부에 변색이 온다든지 궤양까지도 올 수 있고 정말 흔하진 않지만 혈관에 피가 정체가 오래되면서 혈전이 생긴다든지 심장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세요. 근데 하지 정맥이 심한데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을 없애도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우리 다리에는 혈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혈관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 혈관을 없앰으로 인해서 몸이 적응하는 동안 뭐 일시적인 부종이나 불편감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압박 스타킹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압박 스타킹으로 인해서 어떻게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정맥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산소가 부족한 피들이 아래에 쌓여 있으면서 증상이 유발이 되고 쌓여 있는 피들이 심장으로 돌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 압력을 압박 스타킹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박 스타킹은 일상생활에도 사실 많이 구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꼭 의료용을 신는 게 맞는 건가요? 의료용도 사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지정맥류용으로는 보통 2단계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만큼 똑같은 스타킹들이 아니라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가는 하지정맥류에 맞는 적정한 압력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걸 더 권장하는 이유가 우리 발목이나 종아리, 허벅지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신으셔야지 혹시라도 더 크거나 더 작으면 오히려 더 스타킹을 신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방받아서 신으시는 게 더 좋긴 하실 거예요. 수술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사실 나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환자분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적정하게 뭐 20-30분 정도 충분히 걸으실 수 있는 컨디션인지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면 마취나 마취, 약물들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신체 컨디션이 되시는지가 중요하지 몇 살까지만 가능합니다는 사실 잘 없기는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한다. 하지정맥류는 가장 중요한 게 증상이라서 이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자꾸 방해를 받고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다가 쥐가 나서 사고를 날 뻔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일주일에 한 4-5번 이상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수면장애가 온다거나 쥐가 나서 그렇게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굳이 그걸 참고 견뎌내는 것보단 차라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낫겠죠. 쥐가 나고 나서 이게 이제는 풀리는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효과적으로 쥐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쥐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건데 쥐라는 게 결국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는 게 문제라서 지나는 부분 근육을 빨리 좀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아리 뒤쪽이 난다면 발을 좀 잡아당기면 이 근육이 이완이 될 거고, 가끔 이제 앞쪽 정강이 쪽으로 나시는 분들은 결국 발을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서 이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동작을 하실 때 다리를 좀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정맥피가 신장으로 좀 흐를 수 있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세 자체도 좀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긴 하실 거예요. 갑자기 그 하지정맥류가 좋아지기도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지정맥류라는 게 혈관 안에서의 판막이나 문제는 그대로 있긴 한데 증상 자체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있으세요. 이게 한 번 나타났다고 이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기보다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그런 걸 반복하는 건데, 어떤 분들 체중 감량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뜨거울 때 힘들었다가 날씨가 좀 풀렸다거나 아니면 뭐 꾸준히 좀 스트레칭을 해줬다거나 담배를 끊으셨다거나 그러면 증상이 좀 좋아질 수는 있는데,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안 된다거나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서 진행을 하면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으세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좀 추적 관찰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병원에 자주 내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병원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시고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와서 이제 수술한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증상들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냥 수술하시고 나서 불편함이 없고 다리가 편하신 상태라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세요. 그냥 좀 지내시다가 다리가 이전처럼 뭔가 불편하다 체크 받으셔도 상관없으시죠. 재발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재발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많긴 한데, 그래도 재발이 흔한 군을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비만이셨던 분들 아니면 이전에 많이 진행되셨던 분들, 많이 진행됐다는 게 혈관 자체가 직경이 크고 역류가 심했던 분들, 피부 혈관이 아니라 근육 안쪽에 큰 혈관 자체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던 분들, 오래 서 있거나 그런 직군들이 계속 반복돼서 교정이 안 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재발하기가 더 쉽습니다.